얘를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일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장님.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금 시리즈 찍고 네. 있고 해결하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나갔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지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아이러니했고 그래요? 네, 지금도 아이러니한데 왜지? 그 방법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 같은데 이게 대안이 된다? 과연 왜 그런지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 발생 원인은 뭐 저희 시리즈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네. 대표자가 본인의 생활비나 기타 유흥, 오락 유머라? 글로 쓸 수도 있지만 네. 개인의 투자를 위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제 가져간 가지금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죠. 급여와 상여. 그 월급 더 가져가가지고서는 가지금 갚아라. 그렇죠. 아, 갚아라? 이게 갚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금을 차감해 가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안 받고. 뭐 그런 방법인데 월급을 더 올린다?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해 가지고 가지금을 안 가져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급여가 낮아져서 생기는 가지금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응. 어. 급여를 가져가면 세금이 많잖아. 소득세를 내야죠. 그것도 뭐 있어요? 선보료도 올라가고. 막 열받거든. 그렇지. 이게 그래서 급여를 최저로 책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최저는 아닌데. 법인 돈도 내 돈이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 학원비 보내고 뭐 하고 이건 이제 제가 업체들을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드는 거죠. 카드를 쫙 쓴 게 나오잖아요. 저희 다 봅니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학원비가 나와. 그걸 왜 법인 걸 썼지? 카드가 헷갈린 거지. 헷갈려 쓸 수도 있지만 매월 나오잖아. 아, 매월. 그 병원비도 나왔고 뭐 생활비도 나왔고 또 크게 뻥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죠. 사장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번에 뭘 사야 되는데 돈 좀 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잡냐면 회사 경비와 무관하잖아요. 그럼 가지금이에요. 가끔 얘를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일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장님. 이거는 이제 가지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경비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것까지 가지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급여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으로 쓰고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게 맞다.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거 말고도 급여를 그렇게 적게 가져가면 가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또 손해가 있다는데 그쵸. 급여를 많이 안 가져갔어요. 그럼 회사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저 비용 처리를 덜 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만 이익이 났어요. 그럼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상속, 증여, 뭐 양도 이런 거 자산 거래를 할 때 이 주식의 가치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데 비싼 걸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불이익이 계속 쌓이는 거죠. 매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급여를 2천 신고했다. 그러면 실제로 한 1억 정도 쓴다. 1억 정도 쓸 수 있잖아요. 많이 네네. 써요, 요즘에. 네. 그럼 한 8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가봐요. 한 4억 쌓이는 거야. 이 경우도 엄청 네. 쌓이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산 가치도 늘어나니까 나중에 주식을 이전할 때 발생된 세금도 늘고 당장에 또 법인세도 사실은 더 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싸니까 그렇죠. 그게 낫겠다 생각을 그냥 하지만 보면 그렇다. 근데 이제 급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일단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럼 이익이익이 낮아지죠. 그럼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주식 평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뭐 상속, 증여, 양도 할 때 이 주식 가치가 정상적인 가치로 이걸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급여가 올라가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한도도 높아지잖아요. 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퇴직금 배수가 있어서 좀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계산에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라인데 사실은 지금 얘기한 거 박세무사 얘기 뭐 일리 있죠. 하지만 퇴직금 먼 미래고 그다음 뭐 이익잉여금 뭐 당장 뭐 회사 청산할 것도 아닌데 당장 문제도 아니고 주식가치 회사가 망할지 살아서 애들한테 승계할지도 모르겠는데 주식가치 뭐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은 모르겠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못하는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소득세 세금 많지 않냐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이렇게 다시 회귀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다른 반론이 있다면 그게 뇌피셜이에요.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에 딱 올해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급여를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은 보통 급여 얼마입니까? 사장님들. 보통 뭐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뭐 500, 300도 있고 300. 예, 뭐 5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공식이야 이게 300에서 500 예?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대표자는 급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거가 있는데 뭐 기본공제,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틀리고
교육비, 뭐 신용카드 쓰고 의료비 쓰고 이건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야 박세무사 그래서 얼마 해야 돼? 그럼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틀리잖아. 이거 뭐 4명이면 어떡해. 한 명인 사람과 4명인 사람 다르잖아요. 그 애들이 뭐 교육비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본인의 작년 신고한 소득세 그걸 쭉 더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들 신고하셨죠? 신고했죠. 네. 그럼 소득세 낸 거, 그리고 지방세를 또 10% 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보험 이런 거 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나간 걸 토탈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나갔지 합친 다음에 총 받은 금액에서 이게 몇 프로인가? 실질적인 뭐 실효세율이라고 그렇죠, 하죠. 실효세율. 실제 몇 프로를 내가 세금 냈지? 보시면 이제 막 그냥 막 떠드는 사람들은 뭐 8,800 이상이면 뭐 35%막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받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소득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공제한 다음에 그럼 이게 8,800 되려면 한 1억 5천 이상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1억이든 뭐 그 이상 네. 돼야지 공제 2, 3천 받아야 맞습니다. 8,800 이렇게 되니까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실효세율을 봐가지고 다 했는데 뭐 1억 받았는데 내가 900만 원 냈더라. 예를 들어서 다 합쳤더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법인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율이 2억까지는 9.9%예요. 주민세까지 토탈 포함. 그리고 2억을 넘어갔다. 그러면 뭐 20.9%죠.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9%야. 그럼 만약에 이만큼이 비용 처리가 됐다면 9.9%잖아요. 그럼 이제 차이가 없네요. 그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동등한 기준까지는 무조건 가져가도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개인으로 냈는데 동일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가져갔을 때 법인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덜 가져가는 건 오히려 자기가 가져갈 걸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 법인에 쌓기만 한 거예요. 오히려 더 낸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박세무사 얘기를 정리해보면 네. 결국에는 소득세 구간 인터넷 검색했더니 뭐 얼마 이상은 15%, 그렇죠. 얼마 이상은 24%, 35% 구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한 24% 구간 될 것 같아 네. 해서 했는데 실질 그 수령액이 아니고 여기서 공제를 하면 실질 나와 실제 했더니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과 법인에서 내는 비용 차감에 대한 법인세율을 맞습니다. 따져서 이게 균등해지는 시점까지는 급여를 올리셔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면 이제 가족 구성원, 그다음 각종 공제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뭐 8천은 기본이고 한 1억 2천에서 5천까지 가셔도 네. 실효세율이 법인세율에 못 미치는 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를 올리면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내용과 네. 그다음에 3월에 법인세 신고한 내용을 한번 따지셔가지고 비교하시면서 급여를 조정해 가셔라. 조정해 가셔라. 네, 요 얘기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연말정산을 딱 할 때 환급을 받잖아요. 너무 좋아해. 그렇잖아요. 낸 걸 내가 돌려받는데. 대표인데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았다. 근데 법인세를 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더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더니, 월급을 내가 한 600 받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850까지 올려도 돼. 그래서 한 250을 올리고, 네. 그렇게 좀 급여를 확확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정관에 보시면 임원 보수 관련 내용, 임원 보수 규정 관련된 내용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올리셔야 되는 거는 좀 명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그 규정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임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급여라는 부분이 올려가지고 가지금 발생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거에 발생한 것들은 지금의 급여 수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네. 그거를 더 올려서 차감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한번 좀 따져보셔라.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법인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을 비교하세요. 급여를 올리십시오.